안녕하세요. 지혜로운 삶을 위한 이야기, 오늘 여러분과 나눌 주제는 바로 정리입니다. 혹시 어지러운 집을 보며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몰라 막막했던 경험 없으신가요? 우리는 종종 정리를 아주 큰 결심이 필요한 고되고 힘든 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리를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거창한 대청소가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작고 사소한 습관, 즉 루틴에 있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비밀은 더하기 전에 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건을 사는 행위에서 즐거움을 느끼지만 정작 그 물건을 어디에 둘지는 고민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진정한 정리는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1일 1패, 즉 하루에 한 가지 물건을 버리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새로운 물건 하나를 들였다면 기존에 있던 물건 하나를 내보내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원칙만으로도 우리 집의 물건 총량은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쾌적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비밀은 짧고 꾸준한 시간 투자입니다. 정리를 위해 하루 종일 시간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 24시간 중 단 15분. 음악 3곡 정도를 들을 수 있는 이 짧은 시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15분은 하루의 1%에 불과한 시간이지만 이 작은 습관이 쌓이면 당신의 공간을 놀랍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15분을 언제 확보하느냐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는 미라클 모닝을 실천하고 어떤 분들은 밤늦게까지 활동합니다.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출근 준비로 바쁜 아침보다는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녁 시간이 더 편할 수도 있고 오히려 모두가 잠든 고요한 새벽이 집중하기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자신의 생활 패턴, 즉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가장 편안하고 지속 가능한 시간을 찾아 나만의 정리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비밀은 감정의 흐름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하나를 사면 하나를 버리는 원칙, 즉 원인, 원아웃을 실천하기 가장 좋은 순간은 바로 물건을 새로 사서 기분이 좋을 때입니다. 새로운 물건이 주는 설렘과 만족감은 낡은 물건을 버릴 때의 아쉬움이나 망설임을 상쇄시켜줍니다. 이 긍정적인 감정의 흐름 속에서는 버릴 물건을 골라내는 일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이 방법은 물건을 잘 버리지 못하는 가족, 예를 들어 남편이나 아내에게 제안해 볼 때도 의외로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중요한 전제는 자신의 물건을 버리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옷을 사주고 나의 낡은 신발을 버리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겠죠. 모든 정리의 시작은 나의 공간, 나의 물건에서부터 비롯되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세상에 정리를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그 방법을 모르거나 아직 시작하지 않은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자, 이제 기본적인 습관을 넘어서 공간을 효율적으로 만드는 구체적인 기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수납의 6가지 황금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조금 전문적인 용어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실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한 이야기입니다. 첫째, 핸디 존입니다. 손을 뻗으면 바로 닿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매일 사용하는 리모컨, 안경, 혹은 자주 쓰는 컵이 손이 닿지 않는 높은 곳이나 깊숙한 서랍 안에 있다면 그것은 핸디존을 벗어난 것입니다. 자주 쓰는 물건일수록 가장 편한 자리에 두어야 합니다. 둘째, 원터치입니다. 물건을 꺼내기 위해 여러 개의 상자를 열고 다른 물건들을 헤쳐야 한다면 그것은 마치 러시아 인형 마트료시카를 여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물건이든 한 번의 동작으로 꺼낼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총량 규제입니다. 수납 공간을 100% 혹은 그 이상으로 채우면
물건을 넣고 빼기 힘들 뿐만 아니라 시각적으로도 답답해 보입니다. 이상적인 수납은 공간의 70에서 80%만 채워 여유를 두는 것입니다. 넷째, 동선입니다. 우리의 움직이는 경로를 고려해 물건을 배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히 주방에서 그 중요성이 빛을 발합니다.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어떤 아이가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는 왜 주방에만 가면 춤을 춰요? 아이의 눈에는 엄마가 요리를 위해 여기저기 바쁘게 오가는 모습이 마치 춤을 추는 것처럼 보였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동선이 꼬인 주방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라면 하나를 끓이는데 3분이면 충분하다고 하지만 냄비는 저쪽 찬장에, 라면은 이쪽 서랍에, 김치와 계란은 냉장고에, 젓가락과 그릇은 또 다른 곳에 흩어져 있다면 10분 이상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효율적인 동선은 불필요한 움직임을 줄여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해줍니다. 다섯째, 수납 도구 활용입니다. 크기가 제각각인 물건들을 그냥 쌓아두기보다 바구니나 칸막이, 지퍼백 같은 도구를 활용하면 훨씬 깔끔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 옷을 정리할 때 옷을 포개는 대신 세로로 세워서 수납하면 어떤 옷이 있는지 한눈에 파악하기 쉽고 아이 스스로 옷을 찾아 입는 습관을 길러줄 수 있습니다. 여섯째, 라벨링입니다. 상자나 서랍에 이름표를 붙이는 간단한 행위입니다. 내용물이 무엇인지, 식품이라면 유통기한이 언제까지인지를 적어두면 물건을 찾기 위해 모든 것을 뒤질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 6가지 기술은 정리를 위한 훌륭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기술을 넘어선 철학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수많은 가정을 방문하며 2가지 핵심 기준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목적과 가치입니다. 첫 번째, 목적입니다. 이 공간은 무엇을 위한 곳인가? 이 질문에 답하는 것입니다.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아이의 교육을 위해 TV와 소파를 과감히 치우고 거실을 서재로 만들었습니다. 아이가 책을 읽고 공부에 집중하는 공간, 이것이 바로 거실 서재의 목적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그곳은 아이의 공부와 상관없는 부모님의 옛날 책, 보드게임, 철진한 장난감들로 가득 차버렸습니다. 아이는 더 이상 그곳에서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진정한 정리는 그 공간의 목적에 맞지 않는 모든 것을 밖으로 덜어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 결과 서재는 본래의 목적을 되찾았고 아이는 다시 그 공간에서 집중하며 자신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가치입니다. 이 물건은 지금의 나에게 가치가 있는가? 여기서 가치는 물건의 가격이 아닙니다. 10,000원짜리 책 한 권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기도 하듯 물건의 진정한 가치는 그것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력에 있습니다. 또 다른 집의 책장에는 20년 전 대학 시절에 보았던 전공 서적들이 가득했습니다. 치열했던 청춘의 증표이자 비싼 등록금의 결과물이었죠. 하지만 책의 주인은 현재 전공과 전혀 다른 분야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 책들은 더 이상 지식을 주지도 삶의 영감을 주지도 못하는 그저 과거의 추억과 공간만 차지하는 물건이었습니다. 그 책들을 비워내자 책장은 과거의 무덤이 아닌 현재의 가능성을 담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가치는 과거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당신의 삶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가에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과 기술들을 꾸준히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규칙과 도구라는 2가지 요소만 있으면 됩니다.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가면 가장 먼저 배우는 정리 중 하나가 신발 정리입니다. 선생님이 신발은 가지런히 정리해요 라고 말하는 것은 규칙입니다.
그리고 신발장에 붙어있는 아이의 이름표나 신발 모양 스티커는 도구입니다. 이 시스템 덕분에 아이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신의 신발을 제자리에 놓게 됩니다. 현관에 신을 신발만 꺼내놓는 규칙을 정하고 가족 수만큼 신발 모양 펠트지를 바닥에 붙여두는 것만으로도 잔소리 없이 깔끔한 현관을 유지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3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합니다. 첫째, 임시 보관함을 만드세요. 버릴지 말지 고민되는 물건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결정하지 마세요. 일단 임시 보관함에 넣어두고 그 공간에서는 빼내는 겁니다. 그리고 한 달이라는 기간을 정하세요. 한 달이 지나도 그 상자 안에 그대로 있다면 그 물건은 더 이상 당신에게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때 과감히 처분하면 됩니다. 둘째, 타이머를 이용하세요. 정리가 유독 귀찮게 느껴지는 욕실이나 세면대, 따고 분만 타이머를 맞추고 정리를 시작해보세요. 타이머가 주는 시작 신호와 마감의 압박감은 우리를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5분 후 깨끗해진 공간을 보며 느끼는 작은 성취감은 그 자체로 훌륭한 보상이 되어 다음 정리를 위한 동기가 됩니다. 셋째, 기록을 하세요. 정리를 실천한 날, 달력에 동그라미나 스티커로 표시를 해보세요. 한 달이 지났을 때 달력을 가득 채운 표시들을 보면 스스로가 대견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이 간단한 기록은 정리 습관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강력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오늘 당장 시작해볼 수 있는 3가지 작은 미션을 드리며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미션은 가구 하나 옮겨보기입니다. 작은 협탁이나 스탠드 조명이라도 좋습니다. 위치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공간의 분위기와 쓰임새가 달라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방 안에만 있던 피아노를 거실로 옮겼더니 아이가 사람들 앞에서 연주하기 시작했던 것처럼 말이죠. 두 번째 미션은 신발장 한 칸 정리하기입니다. 집으로 들어오는 첫 관문인 신발장. 그저 한 칸만이라도 좋습니다. 닳아서 불편한 신발, 유행이 지나 더 이상 신지 않는 신발을 꺼내어 정리해보세요. 작은 공간의 변화가 집 전체에 상쾌한 기운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세 번째 미션은 주방에서 버릴 물건 찾기입니다. 정리하기 가장 어려운 공간인 주방이지만 시작은 간단합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소스, 깨지거나 이가 나간 그릇, 더 이상 쓰지 않는 낡은 조리도구부터 찾아보세요. 비움으로써 새로운 공간과 가능성이 생겨납니다. 정리는 단순히 공간을 깨끗하게 만드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현재를 마주하고 소중한 것을 발견하며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오늘 제안드린 작은 실천들을 통해 여러분의 공간이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새롭게 숨쉬기 시작하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영감의 불씨를 지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와 계속 함께 해주세요. 또한 이 이야기가 필요할지 모를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신다면 함께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에 평화와 정돈된 기쁨이 가득. 안녕하세요. 지혜로운 삶을 위한 이야기. 오늘 여러분과 나눌 주제는 바로 정리입니다. 혹시 어지러운 집을 보며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몰라 막막했던 경험 없으신가요? 우리는 종종 정리를 아주 큰 결심이 필요한 고되고 힘든 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리를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거창한 대청소가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작고 사소한 습관, 즉 루틴에 있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비밀은 더하기 전에 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건을 사는 행위에서 즐거움을 느끼지만
정작 그 물건을 어디에 둘지는 고민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진정한 정리는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1일 1패, 즉 하루에 한 가지 물건을 버리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새로운 물건 하나를 들였다면 기존에 있던 물건 하나를 내보내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원칙만으로도 우리 집의 물건 총량은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쾌적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비밀은 짧고 꾸준한 시간 투자입니다. 정리를 위해 하루 종일 시간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 24시간 중 단 15분. 음악 3곡 정도를 들을 수 있는 이 짧은 시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15분은 하루의 1%에 불과한 시간이지만 이 작은 습관이 쌓이면 당신의 공간을 놀랍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15분을 언제 확보하느냐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는 미라클 모닝을 실천하고 어떤 분들은 밤늦게까지 활동합니다.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출근 준비로 바쁜 아침보다는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녁 시간이 더 편할 수도 있고 오히려 모두가 잠든 고요한 새벽이 집중하기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자신의 생활 패턴, 즉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가장 편안하고 지속 가능한 시간을 찾아 나만의 정리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비밀은 감정의 흐름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하나를 사면 하나를 버리는 원칙, 즉 원인, 원아웃을 실천하기 가장 좋은 순간은 바로 물건을 새로 사서 기분이 좋을 때입니다. 새로운 물건이 주는 설렘과 만족감은 낡은 물건을 버릴 때의 아쉬움이나 망설임을 상쇄시켜줍니다. 이 긍정적인 감정의 흐름 속에서는 버릴 물건을 골라내는 일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이 방법은 물건을 잘 버리지 못하는 가족, 예를 들어 남편이나 아내에게 제안해 볼 때도 의외로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중요한 전제는 자신의 물건을 버리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옷을 사주고 나의 낡은 신발을 버리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겠죠. 모든 정리의 시작은 나의 공간, 나의 물건에서부터 비롯되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세상에 정리를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그 방법을 모르거나 아직 시작하지 않은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자, 이제 기본적인 습관을 넘어서 공간을 효율적으로 만드는 구체적인 기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수납의 6가지 황금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조금 전문적인 용어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실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한 이야기입니다. 첫째, 핸디 존입니다. 손을 뻗으면 바로 닿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매일 사용하는 리모컨, 안경, 혹은 자주 쓰는 컵이 손이 닿지 않는 높은 곳이나 깊숙한 서랍 안에 있다면 그것은 핸디존을 벗어난 것입니다. 자주 쓰는 물건일수록 가장 편한 자리에 두어야 합니다. 둘째, 원터치입니다. 물건을 꺼내기 위해 여러 개의 상자를 열고 다른 물건들을 헤쳐야 한다면 그것은 마치 러시아 인형 마트료시카를 여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물건이든 한 번의 동작으로 꺼낼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총량 규제입니다. 수납 공간을 100% 혹은 그 이상으로 채우면 물건을 넣고 빼기 힘들 뿐만 아니라 시각적으로도 답답해 보입니다. 이상적인 수납은 공간의 70에서 80%만 채워 여유를 두는 것입니다. 넷째, 동선입니다. 우리의 움직이는 경로를 고려해 물건을 배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히 주방에서 그 중요성이 빛을 발합니다.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어떤 아이가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는 왜 주방에만 가면 춤을 춰요? 아이의 눈에는 엄마가 요리를 위해 여기저기 바쁘게 오가는 모습이 마치 춤을 추는 것처럼 보였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동선이 꼬인 주방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라면 하나를 끓이는데 3분이면 충분하다고 하지만 냄비는 저쪽 찬장에, 라면은 이쪽 서랍에, 김치와 계란은 냉장고에, 젓가락과 그릇은 또 다른 곳에 흩어져 있다면 10분 이상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효율적인 동선은 불필요한 움직임을 줄여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해줍니다. 다섯째, 수납 도구 활용입니다. 크기가 제각각인 물건들을 그냥 쌓아두기보다 바구니나 칸막이, 지퍼백 같은 도구를 활용하면 훨씬 깔끔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 옷을 정리할 때 옷을 포개는 대신 세로로 세워서 수납하면 어떤 옷이 있는지 한눈에 파악하기 쉽고 아이 스스로 옷을 찾아 입는 습관을 길러줄 수 있습니다. 여섯째, 라벨링입니다. 상자나 서랍에 이름표를 붙이는 간단한 행위입니다. 내용물이 무엇인지, 식품이라면 유통기한이 언제까지인지를 적어두면 물건을 찾기 위해 모든 것을 뒤질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 6가지 기술은 정리를 위한 훌륭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기술을 넘어선 철학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수많은 가정을 방문하며 2가지 핵심 기준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목적과 가치입니다. 첫 번째, 목적입니다. 이 공간은 무엇을 위한 곳인가? 이 질문에 답하는 것입니다.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아이의 교육을 위해 TV와 소파를 과감히 치우고 거실을 서재로 만들었습니다. 아이가 책을 읽고 공부에 집중하는 공간, 이것이 바로 거실 서재의 목적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그곳은 아이의 공부와 상관없는 부모님의 옛날 책, 보드게임, 철진한 장난감들로 가득 차버렸습니다. 아이는 더 이상 그곳에서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진정한 정리는 그 공간의 목적에 맞지 않는 모든 것을 밖으로 덜어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 결과 서재는 본래의 목적을 되찾았고 아이는 다시 그 공간에서 집중하며 자신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가치입니다. 이 물건은 지금의 나에게 가치가 있는가? 여기서 가치는 물건의 가격이 아닙니다. 10,000원짜리 책 한 권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기도 하듯 물건의 진정한 가치는 그것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력에 있습니다. 또 다른 집의 책장에는 20년 전 대학 시절에 보았던 전공 서적들이 가득했습니다. 치열했던 청춘의 증표이자 비싼 등록금의 결과물이었죠. 하지만 책의 주인은 현재 전공과 전혀 다른 분야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 책들은 더 이상 지식을 주지도 삶에 영감을 주지도 못하는 그저 과거의 추억과 공간만 차지하는 물건이었습니다. 그 책들을 비워내자 책장은 과거의 무덤이 아닌 현재의 가능성을 담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가치는 과거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당신의 삶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가에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과 기술들을 꾸준히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규칙과 도구라는 2가지 요소만 있으면 됩니다.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가면 가장 먼저 배우는 정리 중 하나가 신발 정리입니다. 선생님이 신발은 가지런히 정리해요 라고 말하는 것은 규칙입니다. 그리고 신발장에 붙어있는 아이의 이름표나 신발 모양 스티커는 도구입니다. 이 시스템 덕분에 아이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신의 신발을 제자리에 놓게 됩니다. 현관에 신을 신발만 꺼내놓는 규칙을 정하고 가족 수만큼 신발 모양 펠트지를 바닥에 붙여두는 것만으로도 잔소리 없이 깔끔한 현관을 유지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3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합니다. 첫째, 임시 보관함을 만드세요. 버릴지 말지 고민되는 물건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결정하지 마세요. 일단 임시 보관함에 넣어두고 그 공간에서는 빼내는 겁니다. 그리고 한 달이라는 기간을 정하세요. 한 달이 지나도 그 상자 안에 그대로 있다면 그 물건은 더 이상 당신에게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때 과감히 처분하면 됩니다. 둘째, 타이머를 이용하세요. 정리가 유독 귀찮게 느껴지는 욕실이나 세면대, 따고 분만 타이머를 맞추고 정리를 시작해보세요. 타이머가 주는 시작 신호와 마감의 압박감은 우리를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5분 후 깨끗해진 공간을 보며 느끼는 작은 성취감은 그 자체로 훌륭한 보상이 되어 다음 정리를 위한 동기가 됩니다. 셋째, 기록을 하세요. 정리를 실천한 날, 달력에 동그라미나 스티커로 표시를 해보세요. 한 달이 지났을 때 달력을 가득 채운 표시들을 보면 스스로가 대견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이 간단한 기록은 정리 습관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강력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오늘 당장 시작해 볼 수 있는 3가지 작은 미션을 드리며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미션은 가구 하나 옮겨보기입니다. 작은 협탁이나 스탠드 조명이라도 좋습니다. 위치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공간의 분위기와 쓰임새가 달라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방 안에만 있던 피아노를 거실로 옮겼더니 아이가 사람들 앞에서 연주하기 시작했던 것처럼 말이죠. 두 번째 미션은 신발장 한 칸 정리하기입니다. 집으로 들어오는 첫 관문인 신발장. 그저 한 칸만이라도 좋습니다. 닳아서 불편한 신발, 유행이 지나 더 이상 신지 않는 신발을 꺼내어 정리해보세요. 작은 공간의 변화가 집 전체에 상쾌한 기운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세 번째 미션은 주방에서 버릴 물건 찾기입니다. 정리하기 가장 어려운 공간인 주방이지만 시작은 간단합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소스, 깨지거나 이가 나간 그릇, 더 이상 쓰지 않는 낡은 조리도구부터 찾아보세요. 비움으로써 새로운 공간과 가능성이 생겨납니다. 정리는 단순히 공간을 깨끗하게 만드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현재를 마주하고 소중한 것을 발견하며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오늘 제안드린 작은 실천들을 통해 여러분의 공간이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새롭게 숨쉬기 시작하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영감의 불씨를 지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와 계속 함께 해주세요. 또한 이 이야기가 필요할지 모를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신다면 함께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에 평화와 정돈된 기쁨이 가득. 안녕하세요. 지혜로운 삶을 위한 이야기. 오늘 여러분과 나눌 주제는 바로 정리입니다. 혹시 어지러운 집을 보며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몰라 막막했던 경험 없으신가요? 우리는 종종 정리를 아주 큰 결심이 필요한 고되고 힘든 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리를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거창한 대청소가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작고 사소한 습관, 즉 루틴에 있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비밀은 더하기 전에 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건을 사는 행위에서 즐거움을 느끼지만 정작 그 물건을 어디에 둘지는 고민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진정한 정리는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1일 1패, 즉 하루에 한 가지 물건을 버리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새로운 물건 하나를 들였다면 기존에 있던 물건 하나를 내보내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원칙만으로도 우리 집의 물건 총량은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쾌적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비밀은 짧고 꾸준한 시간 투자입니다. 정리를 위해 하루 종일 시간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 24시간 중 단 15분. 음악 3곡 정도를 들을 수 있는 이 짧은 시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15분은 하루의 1%에 불과한 시간이지만 이 작은 습관이 쌓이면 당신의 공간을 놀랍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15분을 언제 확보하느냐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는 미라클 모닝을 실천하고 어떤 분들은 밤늦게까지 활동합니다.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출근 준비로 바쁜 아침보다는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녁 시간이 더 편할 수도 있고 오히려 모두가 잠든 고요한 새벽이 집중하기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자신의 생활 패턴, 즉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가장 편안하고 지속 가능한 시간을 찾아 나만의 정리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 비밀은 감정의 흐름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하나를 사면 하나를 버리는 원칙, 즉 원인, 원아웃을 실천하기 가장 좋은 순간은 바로 물건을 새로 사서 기분이 좋을 때입니다. 새로운 물건이 주는 설렘과 만족감은 낡은 물건을 버릴 때의 아쉬움이나 망설임을 상쇄시켜줍니다. 이 긍정적인 감정의 흐름 속에서는 버릴 물건을 골라내는 일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이 방법은 물건을 잘 버리지 못하는 가족, 예를 들어 남편이나 아내에게 제안해 볼 때도 의외로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중요한 전제는 자신의 물건을 버리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옷을 사주고 나의 낡은 신발을 버리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겠죠. 모든 정리의 시작은 나의 공간, 나의 물건에서부터 비롯되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세상에 정리를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그 방법을 모르거나 아직 시작하지 않은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자, 이제 기본적인 습관을 넘어서 공간을 효율적으로 만드는 구체적인 기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수납의 6가지 황금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조금 전문적인 용어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실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한 이야기입니다. 첫째, 핸디존입니다. 손을 뻗으면 바로 닿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매일 사용하는 리모컨, 안경, 혹은 자주 쓰는 컵이 손이 닿지 않는 높은 곳이나 깊숙한 서랍 안에 있다면 그것은 핸디존을 벗어난 것입니다. 자주 쓰는 물건일수록 가장 편한 자리에 두어야 합니다. 둘째, 원터치입니다. 물건을 꺼내기 위해 여러 개의 상자를 열고 다른 물건들을 헤쳐야 한다면 그것은 마치 러시아 인형 마트료시카를 여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물건이든 한 번의 동작으로 꺼낼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총량 규제입니다. 수납 공간을 100% 혹은 그 이상으로 채우면 물건을 넣고 빼기 힘들 뿐만 아니라 시각적으로도 답답해 보입니다. 이상적인 수납은 공간의 70에서 80%만 채워 여유를 두는 것입니다. 넷째, 동선입니다. 우리의 움직이는 경로를 고려해 물건을 배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히 주방에서 그 중요성이 빛을 발합니다.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어떤 아이가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는 왜 주방에만 가면 춤을 춰요? 아이의 눈에는 엄마가 요리를 위해 여기저기 바쁘게 오가는 모습이 마치 춤을 추는 것처럼 보였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동선이 꼬인 주방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라면 하나를 끓이는데 3분이면 충분하다고 하지만 냄비는 저쪽 찬장에, 라면은 이쪽 서랍에, 김치와 계란은 냉장고에, 젓가락과 그릇은 또 다른 곳에 흩어져 있다면 10분 이상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효율적인 동선은 불필요한 움직임을 줄여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해줍니다. 다섯째, 수납 도구 활용입니다. 크기가 제각각인 물건들을 그냥 쌓아두기보다 바구니나 칸막이, 지퍼백 같은 도구를 활용하면 훨씬 깔끔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 옷을 정리할 때
옷을 포개는 대신 세로로 세워서 수납하면 어떤 옷이 있는지 한눈에 파악하기 쉽고 아이 스스로 옷을 찾아 입는 습관을 길러줄 수 있습니다. 여섯째, 라벨링입니다. 상자나 서랍에 이름표를 붙이는 간단한 행위입니다. 내용물이 무엇인지, 식품이라면 유통기한이 언제까지인지를 적어두면 물건을 찾기 위해 모든 것을 뒤질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 6가지 기술은 정리를 위한 훌륭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기술을 넘어선 철학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수많은 가정을 방문하며 2가지 핵심 기준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목적과 가치입니다. 첫 번째, 목적입니다. 이 공간은 무엇을 위한 곳인가? 이 질문에 답하는 것입니다.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아이의 교육을 위해 TV와 소파를 과감히 치우고 거실을 서재로 만들었습니다. 아이가 책을 읽고 공부에 집중하는 공간, 이것이 바로 거실 서재의 목적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그곳은 아이의 공부와 상관없는 부모님의 옛날 책, 보드게임, 철진한 장난감들로 가득 차버렸습니다. 아이는 더 이상 그곳에서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진정한 정리는 그 공간의 목적에 맞지 않는 모든 것을 밖으로 덜어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 결과 서재는 본래의 목적을 되찾았고 아이는 다시 그 공간에서 집중하며 자신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가치입니다. 이 물건은 지금의 나에게 가치가 있는가? 여기서 가치는 물건의 가격이 아닙니다. 10,000원짜리 책 한 권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기도 하듯 물건의 진정한 가치는 그것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력에 있습니다. 또 다른 집의 책장에는 20년 전 대학 시절에 보았던 전공 서적들이 가득했습니다. 치열했던 청춘의 증표이자 비싼 등록금의 결과물이었죠. 하지만 책의 주인은 현재 전공과 전혀 다른 분야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 책들은 더 이상 지식을 주지도 삶에 영감을 주지도 못하는 그저 과거의 추억과 공간만 차지하는 물건이었습니다. 그 책들을 비워내자 책장은 과거의 무덤이 아닌 현재의 가능성을 담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가치는 과거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당신의 삶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가에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과 기술들을 꾸준히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규칙과 도구라는 2가지 요소만 있으면 됩니다.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가면 가장 먼저 배우는 정리 중 하나가 신발 정리입니다. 선생님이 신발은 가지런히 정리해요 라고 말하는 것은 규칙입니다. 그리고 신발장에 붙어있는 아이의 이름표나 신발 모양 스티커는 도구입니다. 이 시스템 덕분에 아이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신의 신발을 제자리에 놓게 됩니다. 현관에 신을 신발만 꺼내놓는 규칙을 정하고 가족 수만큼 신발 모양 펠트지를 바닥에 붙여두는 것만으로도 잔소리 없이 깔끔한 현관을 유지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3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합니다. 첫째, 임시 보관함을 만드세요. 버릴지 말지 고민되는 물건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결정하지 마세요. 일단 임시 보관함에 넣어두고 그 공간에서는 빼내는 겁니다. 그리고 한 달이라는 기간을 정하세요. 한 달이 지나도 그 상자 안에 그대로 있다면 그 물건은 더 이상 당신에게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때 과감히 처분하면 됩니다. 둘째, 타이머를 이용하세요. 정리가 유독 귀찮게 느껴지는 욕실이나 세면대, 따고 분만 타이머를 맞추고 정리를 시작해보세요. 타이머가 주는 시작 신호와 마감의 압박감은 우리를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5분 후
깨끗해진 공간을 보며 느끼는 작은 성취감은 그 자체로 훌륭한 보상이 되어 다음 정리를 위한 동기가 됩니다. 셋째, 기록을 하세요. 정리를 실천한 날, 달력에 동그라미나 스티커로 표시를 해보세요. 한 달이 지났을 때 달력을 가득 채운 표시들을 보면 스스로가 대견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이 간단한 기록은 정리 습관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강력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오늘 당장 시작해 볼 수 있는 3가지 작은 미션을 드리며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미션은 가구 하나 옮겨보기입니다. 작은 협탁이나 스탠드 조명이라도 좋습니다. 위치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공간의 분위기와 쓰임새가 달라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방 안에만 있던 피아노를 거실로 옮겼더니 아이가 사람들 앞에서 연주하기 시작했던 것처럼 말이죠. 두 번째 미션은 신발장 한 칸 정리하기입니다. 집으로 들어오는 첫 관문인 신발장. 그저 한 칸만이라도 좋습니다. 닳아서 불편한 신발, 유행이 지나 더 이상 신지 않는 신발을 꺼내어 정리해보세요. 작은 공간의 변화가 집 전체에 상쾌한 기운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세 번째 미션은 주방에서 버릴 물건 찾기입니다. 정리하기 가장 어려운 공간인 주방이지만 시작은 간단합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소스, 깨지거나 이가 나간 그릇, 더 이상 쓰지 않는 낡은 조리도구부터 찾아보세요. 비움으로써 새로운 공간과 가능성이 생겨납니다. 정리는 단순히 공간을 깨끗하게 만드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현재를 마주하고 소중한 것을 발견하며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오늘 제안드린 작은 실천들을 통해 여러분의 공간이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새롭게 숨쉬기 시작하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영감의 불씨를 지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와 계속 함께 해주세요. 또한 이 이야기가 필요할지 모를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신다면 함께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에 평화와 정돈된 기쁨이 가득. 안녕하세요. 지혜로운 삶을 위한 이야기. 오늘 여러분과 나눌 주제는 바로 정리입니다. 혹시 어지러운 집을 보며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몰라 막막했던 경험 없으신가요? 우리는 종종 정리를 아주 큰 결심이 필요한 고되고 힘든 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리를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거창한 대청소가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작고 사소한 습관, 즉 루틴에 있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비밀은 더하기 전에 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건을 사는 행위에서 즐거움을 느끼지만 정작 그 물건을 어디에 둘지는 고민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진정한 정리는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1일 1패, 즉 하루에 한 가지 물건을 버리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새로운 물건 하나를 들였다면 기존에 있던 물건 하나를 내보내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원칙만으로도 우리 집의 물건 총량은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쾌적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비밀은 짧고 꾸준한 시간 투자입니다. 정리를 위해 하루 종일 시간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 24시간 중 단 15분. 음악 3곡 정도를 들을 수 있는 이 짧은 시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15분은 하루의 1%에 불과한 시간이지만 이 작은 습관이 쌓이면 당신의 공간을 놀랍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15분을 언제 확보하느냐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는 미라클 모닝을 실천하고 어떤 분들은 밤늦게까지 활동합니다.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출근 준비로 바쁜 아침보다는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녁 시간이 더 편할 수도 있고 오히려 모두가 잠든 고요한 새벽이 집중하기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자신의 생활 패턴, 즉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가장 편안하고 지속 가능한 시간을 찾아 나만의 정리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비밀은 감정의 흐름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하나를 사면 하나를 버리는 원칙, 즉 원인, 원아웃을 실천하기 가장 좋은 순간은 바로 물건을 새로 사서 기분이 좋을 때입니다. 새로운 물건이 주는 설렘과 만족감은 낡은 물건을 버릴 때의 아쉬움이나 망설임을 상쇄시켜줍니다. 이 긍정적인 감정의 흐름 속에서는 버릴 물건을 골라내는 일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이 방법은 물건을 잘 버리지 못하는 가족, 예를 들어 남편이나 아내에게 제안해 볼 때도 의외로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중요한 전제는 자신의 물건을 버리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옷을 사주고 나의 낡은 신발을 버리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겠죠. 모든 정리의 시작은 나의 공간, 나의 물건에서부터 비롯되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세상에 정리를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그 방법을 모르거나 아직 시작하지 않은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자, 이제 기본적인 습관을 넘어서 공간을 효율적으로 만드는 구체적인 기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수납의 6가지 황금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조금 전문적인 용어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실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한 이야기입니다. 첫째, 핸디존입니다. 손을 뻗으면 바로 닿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매일 사용하는 리모컨, 안경, 혹은 자주 쓰는 컵이 손이 닿지 않는 높은 곳이나 깊숙한 서랍 안에 있다면 그것은 핸디존을 벗어난 것입니다. 자주 쓰는 물건일수록 가장 편한 자리에 두어야 합니다. 둘째, 원터치입니다. 물건을 꺼내기 위해 여러 개의 상자를 열고 다른 물건들을 헤쳐야 한다면 그것은 마치 러시아 인형 마트료시카를 여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물건이든 한 번의 동작으로 꺼낼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총량 규제입니다. 수납 공간을 100% 혹은 그 이상으로 채우면 물건을 넣고 빼기 힘들 뿐만 아니라 시각적으로도 답답해 보입니다. 이상적인 수납은 공간의 70에서 80%만 채워 여유를 두는 것입니다. 넷째, 동선입니다. 우리의 움직이는 경로를 고려해 물건을 배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히 주방에서 그 중요성이 빛을 발합니다.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어떤 아이가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는 왜 주방에만 가면 춤을 춰요? 아이의 눈에는 엄마가 요리를 위해 여기저기 바쁘게 오가는 모습이 마치 춤을 추는 것처럼 보였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동선이 꼬인 주방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라면 하나를 끓이는데 3분이면 충분하다고 하지만 냄비는 저쪽 찬장에, 라면은 이쪽 서랍에, 김치와 계란은 냉장고에, 젓가락과 그릇은 또 다른 곳에 흩어져 있다면 10분 이상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효율적인 동선은 불필요한 움직임을 줄여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해줍니다. 다섯째, 수납 도구 활용입니다. 크기가 제각각인 물건들을 그냥 쌓아두기보다 바구니나 칸막이, 지퍼백 같은 도구를 활용하면 훨씬 깔끔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 옷을 정리할 때 옷을 포개는 대신 세로로 세워서 수납하면 어떤 옷이 있는지 한눈에 파악하기 쉽고 아이 스스로 옷을 찾아 입는 습관을 길러줄 수 있습니다. 여섯째, 라벨링입니다. 상자나 서랍에 이름표를 붙이는 간단한 행위입니다. 내용물이 무엇인지, 식품이라면 유통기한이 언제까지인지를 적어두면 물건을 찾기 위해 모든 것을 뒤질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 6가지 기술은 정리를 위한 훌륭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기술을 넘어선 철학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수많은 가정을 방문하며 2가지 핵심 기준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목적과 가치입니다. 첫 번째, 목적입니다. 이 공간은 무엇을 위한 곳인가? 이 질문에 답하는 것입니다.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아이의 교육을 위해 TV와 소파를 과감히 치우고 거실을 서재로 만들었습니다. 아이가 책을 읽고 공부에 집중하는 공간, 이것이 바로 거실 서재의 목적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그곳은 아이의 공부와 상관없는 부모님의 옛날 책, 보드게임, 철진한 장난감들로 가득 차버렸습니다. 아이는 더 이상 그곳에서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진정한 정리는 그 공간의 목적에 맞지 않는 모든 것을 밖으로 덜어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 결과 서재는 본래의 목적을 되찾았고 아이는 다시 그 공간에서 집중하며 자신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가치입니다. 이 물건은 지금의 나에게 가치가 있는가? 여기서 가치는 물건의 가격이 아닙니다. 10,000원짜리 책 한 권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기도 하듯 물건의 진정한 가치는 그것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력에 있습니다. 또 다른 집의 책장에는 20년 전 대학 시절에 보았던 전공 서적들이 가득했습니다. 치열했던 청춘의 증표이자 비싼 등록금의 결과물이었죠. 하지만 책의 주인은 현재 전공과 전혀 다른 분야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 책들은 더 이상 지식을 주지도 삶에 영감을 주지도 못하는 그저 과거의 추억과 공간만 차지하는 물건이었습니다. 그 책들을 비워내자 책장은 과거의 무덤이 아닌 현재의 가능성을 담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가치는 과거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당신의 삶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가에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과 기술들을 꾸준히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규칙과 도구라는 두 가지 요소만 있으면 됩니다.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가면 가장 먼저 배우는 정리 중 하나가 신발 정리입니다. 선생님이 신발은 가지런히 정리해요 라고 말하는 것은 규칙입니다. 그리고 신발장에 붙어있는 아이의 이름표나 신발 모양 스티커는 도구입니다. 이 시스템 덕분에 아이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신의 신발을 제자리에 놓게 됩니다. 현관에 신을 신발만 꺼내놓는 규칙을 정하고 가족 수만큼 신발 모양 펠트지를 바닥에 붙여두는 것만으로도 잔소리 없이 깔끔한 현관을 유지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3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합니다. 첫째, 임시 보관함을 만드세요. 버릴지 말지 고민되는 물건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결정하지 마세요. 일단 임시 보관함에 넣어두고 그 공간에서는 빼내는 겁니다. 그리고 한 달이라는 기간을 정하세요. 한 달이 지나도 그 상자 안에 그대로 있다면 그 물건은 더 이상 당신에게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때 과감히 처분하면 됩니다. 둘째, 타이머를 이용하세요. 정리가 유독 귀찮게 느껴지는 욕실이나 세면대, 따고 분만 타이머를 맞추고 정리를 시작해보세요. 타이머가 주는 시작 신호와 마감의 압박감은 우리를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5분 후 깨끗해진 공간을 보며 느끼는 작은 성취감은 그 자체로 훌륭한 보상이 되어 다음 정리를 위한 동기가 됩니다. 셋째, 기록을 하세요. 정리를 실천한 날 달력에 동그라미나 스티커로 표시를 해보세요. 한 달이 지났을 때 달력을 가득 채운 표시들을 보면 스스로가 대견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이 간단한 기록은 정리 습관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강력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오늘 당장 시작해 볼 수 있는 3가지 작은 미션을 드리며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미션은 가구 하나 옮겨보기입니다. 작은 협탁이나 스탠드 조명이라도 좋습니다.
위치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공간의 분위기와 쓰임새가 달라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방 안에만 있던 피아노를 거실로 옮겼더니 아이가 사람들 앞에서 연주하기 시작했던 것처럼 말이죠. 두 번째 미션은 신발장 한 칸 정리하기입니다. 집으로 들어오는 첫 관문인 신발장. 그저 한 칸만이라도 좋습니다. 닳아서 불편한 신발, 유행이 지나 더 이상 신지 않는 신발을 꺼내어 정리해보세요. 작은 공간의 변화가 집 전체에 상쾌한 기운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세 번째 미션은 주방에서 버릴 물건 찾기입니다. 정리하기 가장 어려운 공간인 주방이지만 시작은 간단합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소스, 깨지거나 이가 나간 그릇, 더 이상 쓰지 않는 낡은 조리도구부터 찾아보세요. 비움으로써 새로운 공간과 가능성이 생겨납니다. 정리는 단순히 공간을 깨끗하게 만드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현재를 마주하고 소중한 것을 발견하며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오늘 제안드린 작은 실천들을 통해 여러분의 공간이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새롭게 숨쉬기 시작하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영감의 불씨를 지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와 계속 함께 해주세요. 또한 이 이야기가 필요할지 모를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신다면 함께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에 평화와 정돈된 기쁨이 가득. 안녕하세요. 지혜로운 삶을 위한 이야기. 오늘 여러분과 나눌 주제는 바로 정리입니다. 혹시 어지러운 집을 보며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몰라 막막했던 경험 없으신가요? 우리는 종종 정리를 아주 큰 결심이 필요한 고되고 힘든 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리를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거창한 대청소가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작고 사소한 습관, 즉 루틴에 있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비밀은 더하기 전에 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건을 사는 행위에서 즐거움을 느끼지만 정작 그 물건을 어디에 둘지는 고민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진정한 정리는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1일 1패, 즉 하루에 한 가지 물건을 버리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새로운 물건 하나를 들였다면 기존에 있던 물건 하나를 내보내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원칙만으로도 우리 집의 물건 총량은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쾌적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비밀은 짧고 꾸준한 시간 투자입니다. 정리를 위해 하루 종일 시간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 24시간 중 단 15분. 음악 3곡 정도를 들을 수 있는 이 짧은 시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15분은 하루의 1%에 불과한 시간이지만 이 작은 습관이 쌓이면 당신의 공간을 놀랍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15분을 언제 확보하느냐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는 미라클 모닝을 실천하고 어떤 분들은 밤늦게까지 활동합니다.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출근 준비로 바쁜 아침보다는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녁 시간이 더 편할 수도 있고 오히려 모두가 잠든 고요한 새벽이 집중하기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자신의 생활 패턴, 즉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가장 편안하고 지속 가능한 시간을 찾아 나만의 정리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비밀은 감정의 흐름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하나를 사면 하나를 버리는 원칙, 즉 원인, 원아웃을 실천하기 가장 좋은 순간은 바로 물건을 새로 사서 기분이 좋을 때입니다. 새로운 물건이 주는 설렘과 만족감은 낡은 물건을 버릴 때의 아쉬움이나 망설임을 상쇄시켜줍니다. 이 긍정적인 감정의 흐름 속에서는 버릴 물건을 골라내는 일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이 방법은 물건을 잘 버리지 못하는 가족, 예를 들어 남편이나
아내에게 제안해 볼 때도 의외로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중요한 전제는 자신의 물건을 버리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옷을 사주고 나의 낡은 신발을 버리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겠죠.